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잦은 해외여행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4년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해외여행객 수는 1,402만 명으로 이는 2019년 상반기의 91.2% 수준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2%를 차지했으며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36%를 차지했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해외여행을 갈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히 해외여행 공화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려면 여행 경비가 부담이 되는데 자녀들이 효도 목적으로 효도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것, 지인들과 동업자들 간 여행 친목계 모임, 아예 시골 동네에서도 해외여행을 위한 경비를 매월 거출하는 모임까지 생겨나면서 노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에서 호텔 뷔페에서 현지 식당에서 유명 유적지, 박물관, 성당 등에서 한국인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서로 한국말을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조금은 머쓱해지거나 조금은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천민자본주의라는 말도 떠오르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대한민국은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온통 너도나도 비행기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이제는 여행 문화, 레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젊어서가 아닌 노년에 들어서 잦은 해외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위험과 불이익과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인들의 잦은 해외여행으로 겪는 건강상, 경제적, 문화적 피해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 관련 문제입니다. 건강은 노년층 여행자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5.3%가 건강상의 문제로 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통해 즐기려고, 그래서 인생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려고 해외로 떠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건강을 해쳐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 이코노미석에서 6시간 이상 10시간 가까이 몸도 못 펴고 앉아서 움츠려 들다 보면 온몸이 굳어지고 기내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며 장에 가스가 차도 행여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창피해서 제대로 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스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복무팽만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경험을 많이들 해봤을 것입니다. 시차가 비행기 안에서 바뀌어 잠 한숨 제대로 푹 주무시기 못하고 현지 공항에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온몸에 찾아오는 피로감, 기내식부터 현지 음식에 이르기까지 음식 적응에 대한 어려움, 잠자리와 수면 시간 리듬이 깨진 낯선 호텔에서 안정적인 수면의 어려움, 시차를 현지에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차가 적응될 만하면 다시 귀국을 하면서 시차가 바뀌어 며칠간 적응을 제대로 못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개 노년기 해외여행은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행사의 과다한 경쟁으로 유명 관광지, 성당, 놀이 위주의 빼곡한 일정 등을 짜는 것이 문제입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에 나가 조용히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쉴 새 없는 일정 수행과 시간을 엄수하라는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매일 밤늦게까지 여행객들을 빽빽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잡아 돌려 저녁 늦게 호텔에 귀가하면 녹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단 하루만 제대로 못 주무셔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데미지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 더 충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이 밤을 새우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또한 일정의 강행군으로 피로가 겹쳐 잠을 설친 후에도 가이드는 새벽부터 일정을 빡세게 잡아 돌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경우 제때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신체 리듬이 저하되거나 지병을 악화시켜 귀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국에 가면 현지 음식이 잘 맞지 않아 제대로 균형식을 섭취하지 못하거나 가끔씩은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먹는 음식과는 많이 다르고 음식의 질도 낮거나 퓨전 음식들로 변질되어 자꾸 한국의 김치와 고추장, 된장이 그리워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여행할 때
길거리 음식이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고 현지 음식의 강한 향신료나 느끼한 맛에 적응하지 못해 여행 기간 내내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수척해져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차 부적응, 변경된 식사 일정,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과식이나 일정에 쫓긴 빠른 식사 속도도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잦은 해외여행은 노년기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해외여행 비용 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175만 8,600원이고 일당 상반기에는 26만 6천원, 하반기에는 29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여행사에 주는 공식적인 비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1일 평균 5만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며 여기에 선물까지 챙기려면 1인당 500만 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 해외여행 이후 가계의 어려움과 긴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후 대비라는 재정 문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놀고 보자는 심리는 반드시 후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여행 중에 건강 문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경우 특별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63.8%가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갑작스런 건강 문제, 안전사고 문제 등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세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80세 이상은 질병 사망 보장 만기로 인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잦은 해외여행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7%가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 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여행의 동반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잦은 여행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성격이 단순해지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러움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 해외여행을 가서 동료들 간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드자비를 하며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를 험악한 사이로 친구를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귀국을 하여서도 소원하게 지내며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통만 주는 일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행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획할 때가 설레이고 기쁘게 하지만 현지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문화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입니다. 노년층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은 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현지 대화를 직접 화면에서 글자로 보여주지만 스마트폰 적응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좌절감과 수치심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여행 전문가의 경험에 따르면 영어를 거의 못하는 노인도 20여 개국을 여행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언어 불통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늘 겪게 마련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방에 가면 낮고 불결한 위생 수준과 쓰레기 방치, 숙소에서 쾌쾌한 냄새로 적응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유럽에서는 부족한 화장실과 좁은 침실과 커튼으로 가려 샤워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욕실로 새어나와 수건으로 바닥을 닦아내야 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노인 여행자들은 안전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측 통행 국가를 여행할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가이드들이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면 도심지 거리, 공원 등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심지어 새벽에 거리를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여행지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여행을 낮에만 여행하는 반쪽 여행으로 만드는 것이고 심리적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럽에 가면 가이드들로부터 하루 종일 듣는 말이 날치기, 소매치기, 사기가 득실득실하니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는 작은 백으로 가슴 앞에 메고 다니고 그 소형백조차 두 손으로 꼭 잡고 다녀야 한다고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됩니다. 이상에서 볼 때 노후에 잦은 해외여행은 장점도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문화 적응,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노년에는 가급적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다니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노년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